안녕하세요. 제이조경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응대 기술 및 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객 응대 시 꼭 해야 하는 거 3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고객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한 대답 준비, 두 번째가 대면 미팅 시 어젠다와 시나리오 준비, 세 번째가 확실한 영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객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한 답안을 준비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몇 가지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가격, 다음 용도, 고객 사례, 샘플 수령 여부 또는 제안서, 오픈율 형태 수령이 가능한지 또는 결제 및 증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반품 및 할인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 이런 고객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면 미팅 시 어젠다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것이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러 간다는 것보다는 고객의 말을 많이 들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대면 미팅 시 어젠다와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놓고 이를 고객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체증사항 및 애로사항을 사전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상의 합의를 꼭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미팅이라든지 견적서를 발행한다든지 또 구매까지 이끌어낸다면 가장 좋겠죠. 다음으로는 확실한 영업 메시지 전달입니다. 확실한 영업 메시지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이라든지 고객 사례 이런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절대 미팅 시 설득을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객 사례와 믿을 만한 소개자를 소개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응대 요령입니다. 전화 응대 시 자신의 회사명, 이름, 부서 등을 밝히고 상대방의 회사명과 이름, 연락처 등을 기록해 놓습니다. 또 언제든지 메모 가능하게 노트와 펜을 준비해 놓고 전화 내용을 놓쳤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되물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를 매뉴얼화해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전화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해놓더라도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면은 전화가 갑자기 오면은 이렇게 연습한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에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응대 요령입니다. 이메일은 24시간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급적이면 당일에 회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이메일을 보낼 때는 회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정리된 서명을 항상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멘트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 불가능이란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이란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안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팅 제안 시 방문 날짜와 시간을 2가지 정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시에 볼까요? 며칠에 볼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며칠과 며칠 중 어떤 날이 좋으세요? 또는 몇 시와 몇 시 중 어떤 시간이 좋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과 미팅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말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해서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따라 말하기입니다. 고객의 메시지를 나의 언어로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다시 말함으로써 한 번 더 고객의 말을 확인하고 또 내가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기입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잘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거나 어떤 전문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부작용이 큰 방법입니다.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최대한 빨리 확인 후 답변해 주면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설적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의 가격 등 예민한 것이라도 꼭 필요한 것은 직설적으로 물어서라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답해 줄 수 없다면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하거나 대답을 회피하기 때문에, 또는 대답을 돌려 말하기 때문에 일단 꼭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사의 가격 같은 것들은 꼭 직설적으로 물어서 알아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의 우선순위인데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영업사원이든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잠재 고객, 즉 모든 리드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고객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선행돼야 하는 것이 고객과 미팅할 때 예상과 니즈, 구매 시기를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야지 고객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예상과 니즈, 구매 시기를 알아낸 다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구매 가능성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한 첫 번째 요소는 거래 규모가 아니라 구매 가능성입니다. 또한 10억 원짜리 거래 한 건을 하는 것보다 1억 원짜리 거래 10건을 성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낫습니다. 이건 특히 초창기에 더 그런데요. 이렇게 반복적인 일처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노하우가 쌓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동력도 쌓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 리포트를 통해 리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앞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리포트를 통해 어떤 마케팅 소스에서 리드가 많이 발생했는지 또는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고객, 지나친 확답을 하는 고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지나치게 확답하는 고객을 나쁜 고객으로 판단하고 회사 홍보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절 대응인데요, 사실 영업을 나가보면은 클로징이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항상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거절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고객의 불만을 개선할 수 있는 것, 개선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절대 반박하지 말고 말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듣기가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교 또는 말빨로 설득된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고객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반대를 그 자리에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제대로 된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반대를 충분히 공감한 뒤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보고 답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의 공통불만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부 영업이 필수인데요, 다시 말하면 협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꾸준히 틈틈이 거래처에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 내부에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 또는 동료 직원들을 위해 내부 영업을 꼭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는 특히 기술 영업 또는 제조업에서 더 중요한데요, 제가 아무리 협상을 잘하고 또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따와도 회사 내에서 받쳐주지 못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객의 반대에 적극 대응하여 고객을 설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절대 먼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사된 거래의 80%는 5번 이상의 팔로우 끝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